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몽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을 것 같은 인테리어 관련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한 7개월 전쯤에 올린 인테리어 영상이 굉장히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조회수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는데 점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서 벌써 조회수가 60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도 조금 궁금해 해주시는 점들이 있었고, 그 이후로 자취일기 시리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그 영상들마다도 굉장히 비슷하게 달리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궁금해 해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자취일기 시리즈를 계속 찍으면서 제가 그 영상들마다 달아놨던 더보기란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 보시면 저희 집에 있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대한 인테리어 정보를 빼놓지 않고 다 기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더보기란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인테리어 관련 Q&A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전에 자취에 관련된 Q&A 영상은 이미 찍었기 때문에 그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저희 집 인테리어 소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영상을 보시면 침대 프레임도 없고 지금보다는 많이 비어있는 상태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초창기 집의 모습도 궁금하시다면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그 영상처럼 하나하나 다 소개를 드리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볼 거예요. 그리고 옷장 정리에 대한 영상은 이미 촬영을 했기 때문에 옷장 정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지금까지 질문해 주셨던 부분들은 제가 메모장에다가 좀 적어놔서 오늘은 질문들을 조금 보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셨던 게 바로 집 구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5평 원룸이라고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한 번도 전체적인 집 모습을 찍어서 보여드린 적은 없어서 집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가구 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물론 자취방이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개인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아예 자취방의 구조를 전부 다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치안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그 대신에 제가 손으로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가장 먼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점은 저는 책상이나 장롱, 냉장고, 에어컨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풀옵션 원룸인 방으로 집을 구했어요. 그래서 뭐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도 당연히 있었고 이 집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거는 전자레인지랑 침대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책상이나 장롱, 신발장 구매처를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구입을 하지 않았고요. 기존에 이것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나머지 짐들을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집 그림을 보시면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완벽하게 그린 건 아니지만 대충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 정도 되는 그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화장실이 밖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사각형 내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거주하는 실평수는 아마 5평이 채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작은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배치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창문 위치나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배치한 가구의 모습은 갈색으로 된 모양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배치한 것은 뭐 커튼 블라인드도 있고 침대, 러그, 협탁, 거울, 철제 선반, 철제 서랍장, 그리고 빨래바구니, 제습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배치는 한 이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제가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겠지만 가구를 배치하는 방식에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침대를 가운데로 배치해서 양 사이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파티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좀 큰 가구들을 벽으로 다 붙여서 중간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5평이라는 정말 작은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파티션을 나눌 경우에 집이 너무너무 좁아져서 최대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가구들은 좀 벽 쪽으로 붙여서 배치를 다 해봤고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던 그 영상에서는 이 침대 프레임이 없어서 침대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는데 지금 이렇게 침대 프레임도 따로 두고 아래 공간을 또 활용해서 수납을 더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침대 프레임이 집으로 들어오고 나서 전이랑 달라진 점은 일단 확실히 침대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집이 좀 더 좁아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시각적으로는 조금 좁아 보일 수는 있는데 아래 공간을 활용해서 수납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집에서는 이렇게 침대 프레임을 두고 아래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매트리스 아래에 이렇게 통풍을 할 수 있는 침대 프레임을 두지 않을 경우에 곰팡이가 쓸거나 습기가 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꼭 프레임은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냥 나무 프레임을 바닥에 깔 수 있는 거를 구입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수납 공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높이가 있는 침대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신 저희 집 구조는 이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정말 많은 질문이 있었던 거는 인테리어 소품이나 가구 구입 비용이 총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짜잘짜잘한 용품들을 제외하고 큼지막하게 이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한 7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비용은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게 제가 구입한 요 매트리스가 값이 좀 비싼 매트리스라서 한 3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비용을 감소시키려면 더 감소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침대 프레임은 저는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로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요것도 만약에 자취방을 구하실 때 옵션에 들어있는 조건이라면 사실 구입을 하지 않아도 돼서 조금 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 집을 꾸릴 때 기존에 있었던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드릴 때 든 비용을 계산을 해봤더니 한 7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커튼이나 뭐 블라인드 같은 것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벽지가 원래 하얀색인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우선 저의 벽지는 지금 커튼으로 가려진 이 부분은 살짝 핑크색 빛이 도는 그런 벽지였고요. 저기 뒤에 보이는 벽지는 사실 완전 하얀 벽지가 아니라 잔잔한 B급 무늬가 있는 그런 벽지예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촬영을 할 때 조명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얀 배경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전 하얀 벽지였어도 좋겠지만 잔잔한 B급 무늬 정도는 사실 조금 지루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사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제가 따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었고요. 연핑크색의 벽지는 사실 제가 핑크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일부러 한 벽을 다 커튼으로 막은 부분도 있어요. 창문이 사실 전체가 다 창문이 아니라 여기 앞쪽 부분만 조금 창문인데도 저는 그냥 한 벽을 다 커튼으로 막았고요. 조금 더 안정감 있고 아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커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벽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저처럼 커튼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테리어 색 조합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아마 제 자취일기 영상이나 이전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화이트 톤으로 선택을 한 거는 사실 화이트랑 원목 조합을 가장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존에 원래 집에 달려 있었던 가구들에 검정색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원목까지 섞게 되면 블랙에 화이트에 원목 이런 조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깔끔하게 화이트로 다 통일을 했고요. 화이트로 다 통일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신 게 좀 너무 하얘서 부담스럽지는 않냐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하얀 등은 거의 켜지 않고 노란 등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연광으로 생활하는 낮이나 아니면 이렇게 노란 불빛으로 생활을 하는 저녁에는 전혀 뭔가 방이 하얗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포근하다라는 느낌 정도가 들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취방은 벽지 상태라든지 바닥 상태랑 이런 것들을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인테리어 색 조합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는 가구들이나 소품들을 전부 화이트 톤으로 맞췄기 때문에 추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활용하기는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가 있는 컬러들을 사용하면 조금 더 유니크하게 집을 꾸밀 수는 있지만 그냥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무난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화이트로 한번 다 맞춰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사항들은 거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좀 조그만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려볼 건데요. 암막 커튼을 제가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암막 커튼의 암막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우선 저는 하얀색 암막 커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빛이 차단되지는 않아요. 흰색으로 된 암막 커튼을 선택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역할은 조금 부족해서 살짝은 해가 떴구나라는 것은 알 정도로 빛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빛이 환하게 들어오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완전 비치는 소재의 커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암막 효과는 있고요. 암막 커튼을 치고 자면 사실 해가 완전 쨍쨍하게 들어도 집안이 그렇게 환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잠을 방해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암막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짙은 컬러의 암막 커튼을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확한 암막 효과에 대한 부분은 상품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그 설명들을 잘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신 게 항상 저희 촬영 상태를 보면서 집에 조명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촬영하는 이 상태는 굉장히 하얗게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카메라의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노랗게 보이지 않고 하얗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 집의 상태는 조금 더 노랗고 포근한 상태입니다. 저는 천장등은 거의 켜지는 않고 있어요. 워낙 조금 아늑한 분위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천장등을 켜면 너무 밝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간접등을 집에 두고 간접등을 켜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벌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이사 오기 전에 체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저희 집은 일단 신축이었고 제가 신축의 첫 입주였기 때문에 사실 이 집에 살면서 벌레는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음식물을 조금 오래 두거나 했을 때는 살짝 날파리가 생긴 적은 있지만 뭔가 큰 벌레가 나온 적은 절대 한 번도 없고요. 아마 이 집에서 벌레가 나온다면 저는 이사를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네, 벌레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벌레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미리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다면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가벼운 질문이기는 한데요. 화이트 방에서 엽떡 먹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방에서는 빨간색 음식은 절대 먹지 못할 것이다. 엽떡은 절대 못 먹는다. 이런 댓글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이 집에서 엽떡도 잘 먹고 빨간색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아마 제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거나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빨간 음식들도 굉장히 잘 먹고 뭐 라면도 굉장히 잘 먹고 떡볶이라든지 마라샹궈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집에서 아주 잘 먹고 있어요. 흘린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닦아주면 되고 세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화이트로 된 이런 집에 살면서 뭔가 묻고 더러워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히 전달드릴 수 있는 점은 화이트로 된 방은 먼지가 훨씬 더 잘 보이고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무래도 좀 뭔가 묻는다면 굉장히 티가 잘 나기는 하기 때문에 청소를 아마 다른 집에 비해서는 더 꼼꼼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회사를 갈 때 보통 화장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도 일어나서 뭐 이불 정리라든지 먼지 청소 같은 것들은 꼬박꼬박 바로바로 해주는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집 청소도 굉장히 자주 하고 먼지 청소도 자주 하고 대청소도 꽤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시는 분들한테는 화이트 인테리어가 좋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하는 거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깨끗한 방에 누워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던 게 자취하면서 산 물품 중에 삶의 질을 높인 물품 베스트 5 그리고 수납 필수 탑 5 화장품 정리 방법 요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내용들은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컨텐츠로 따로따로 제작을 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꼭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집에 산 지도 벌써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달만 더 살면 이 집에서 이제 1년을 딱 채우게 되는데 저는 아마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기 전에 조금 더 제가 작은 집에서 수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저한테 도움이 됐던 물건들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할게요. 앞으로 가져올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인테리어나 자취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자취 인테리어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취를 하고 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취일기 시리즈도 좋아해 주시고 저희 인테리어도 좋아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저도 나누고 싶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다면 정말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자취 관련된 다양한 팁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저희 영상들을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